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강력한 숏 커버에 힘입어 종합주가 지수가 2212포인트까지 올라왔지만 해외 시장은 미국 중심으로 대량의 현물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금요일이 하락에 대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랐다고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트레이더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영국발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으면서 전방위적 자산 매각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1.5% 넘는 시가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가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매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간만에 현물도 6천억 넘게 매도하고 또 선물도 무려 5천억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게다가 개장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은 양옵션 매도를 쌓고 변동성 매도를 시작하였는데요. 조금 긴 시계열로 보면 지난 10월 11일이 실질적인 저점이었다고 보고요. 이틀간 반등을 준 뒤 만기일인 목요일에 중간 조정을 준 것이라면 금요일 우리 시장의 갭상승은 기존 추세에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초가의 숏을 잡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해외 시장에서부터 강력한 숏 커버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 시장 또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초반이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는 현물 매수, 선물 매수, 그리고 합성 선물 매수를 하면서 주가 지수를 점심때까지 꾸준히 끌어올렸고 선물 베이시스도 점점 강세가 되면서 오후 들어서는 사실상 이론 베이시스 수준까지 거의 다 회복해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차익 비차익 골고루 들어왔는데요. 다만 장 마감 무렵 외국인들이 급격히 롱 포지션을 줄이면서 미결제 약정이 빠져나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루 종일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아주 의미 있는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 도와준다면 다시 300선을 회복하러 갈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이 오전 11시부터 대량의 풋옵션 매도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 보통 개인들은 위클리 옵션 매매를 할 때 이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이 아니라 금융투자가 거래 상대방이 되곤 하죠. 그런데 오늘은 의외로 그 물량을 외국인이 죄다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풋옵션 거래가 또 어디서 나왔는가, 이것도 재밌어요. 위클리 풋 247,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로 환산하면 1892포인트에 해당하는 행사가의 풋옵션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 의문의 거래를 설명하면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거래이기 때문에 신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극외가 옵션은 보통 매수호가는 아무것도 안 쌓여있고 매도호가만 잔뜩 쌓여있는데, 그런데 이 옵션을 무려 한 번에 몇천 계약씩, 7천 계약, 6천 계약, 3천 계약 이렇게 매입을 해요. 그것도 여러 차례. 그렇게 매수를 한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들이 미쳤나? 게다가 개인이 옵션 매도를 했어요. 무려 4만 5천 계약을요. 단가가 0.01포인트입니다. 그 바닥에서 깐 거예요. 그냥 바닥에서 그 매도가 잔뜩 쌓이는 거를 특정 외국인이 산 겁니다. 야, 이런 많은 매도 미결제 약정을 보유하려면 증거금이 또 얼마야? 사실 이거 매도 체결 다 되고 나면 개인들, 이 포지션 잡게 된 개인들이 이 정도면 거의 슈퍼개미급인데 상당히 후달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이런 이상한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이상한 거래를 좀 더 설명해 보면, 자, 풋옵션 행사가가 쭉 있잖아요. 뭐 비싼 거, 뭐 등가부터 뭐 외가 이렇게 극외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행사가별로 어제 매도가가 0.02가 아니라 0.01이었던 행사가 중 가장 높은 행사가를 대상으로 한 거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음 주에 한 번이라도 갭다운이 세게 나오면 최소한 이거 한 틱은 올릴 수 있겠지 않냐. 근데 한 틱이 따블이에요.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혹시라도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매도자들이 쫄려서 환매 요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복합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투기적인 거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불편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 시장에서는 빅스 3월물 콜옵션 극외 가격에 대한 매수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 IB들인데 그걸 곱게 먹여줄 수 있을까요? 어쨌든 비정상적인 일이라서 뉴스에 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시해야 된다고 봐요. 다시 우리 시장 이야기로 돌아오면,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죽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상승을 보는 입장에서는 풋옵션 매도보다 콜옵션 매수로 대응하고자 해요.
우리 시장은 21선이 점점 내려오고 있죠. 다음 주 후반이나 다다음 주 정도에 본격적인 상방 시세가, 그 추세 상방입니다. 그런 시세가 발생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2000선 지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상승이 정석과도 같은 흐름은 지난 7월 만기 이후에 있었던 되돌림인데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있었던 그런 원웨이 상승. 과연 이번에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악재를 극복하기 시작한다면 2350선까지는 얼마든지 쉽게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은 대응봉으로 마감했죠. 그래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한데요. 방향성을 돌리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영상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아시아 세션에서 지수 선물의 숏 커버가 또 일어나면서 1.5% 가까운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 현물 마감도 무려 2.5% 상승해서 마감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또 1.5%가 상승한 채 출발을 했으니까 이 초반의 조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2시간 동안 매물이 나오면서 전일 현물 종가선에서는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유럽장 마감할 때까지는 시장이 난리부르스를 쳤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뒤섞이면서 미국 세션 개장 전에는 유럽 증시가 추가로 또 숏커버를 보이면서 오전장이 현물 갭 상승한 시가선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장중에 1.7%가 다시 오른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급등락을 보인 이유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이 핵심은 저는 영국 장기 국채 매입 오퍼레이션 마지막 날이었는데 미국 본장 개장 직후에 이 트러스 총리 담화문 발표가 있었죠. 이 담화문에서 법인세 동결 계획 철회 같은 기대는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개장 전에 쿼팅 장관 사임하고 헌트 재무장관이 임명된 소식이 전해진지라서 추가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기다렸는데 기자들이 아주 거칠게 쏴붙였죠. 넌 안 나가냐고. 응? 그 리즈 트러스 총리한테요. 근데 유구무원으로 대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단이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증시는 상승폭을 아주 빠르게 반납하기 시작했고요. 영국 국채도 그때 전부터 약간 힘이 빠지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빠르게 빠져서 시가선 깨고 막 쫙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도 빠르게 빠지기 시작했고 비달러 통화 중 가장 위험해 보이는 오지달러가 무려 1.52% 급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장의 텐트럼을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오늘 증시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시장별로 조정폭은 다 각자 다른 상태입니다. 유럽 증시는 어제 여전히 현물 기준으로는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 장마감 후에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가지수 선물의 하락폭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채권 시장 또한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유럽 세션 마감 이후에는 추가 하락을 하지 않았죠. 즉 오늘의 하락은 시장을 아래로 보고 숏 베팅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쿼팅 장관이 해임 이후 후속 조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되돌려진 정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오늘 영란은행 물가연동국채 1억 3천만 파운드 조금 모자라게 매입이 됐고 또 장기국채는 13.21억 파운드 이렇게 해서 이번 2주간의 그 국채시장 오퍼레이션으로 200억 파운드가 조금 모자라는 그런 채권 매입이 있었는데 마진콜을 해소해야 되는 채권 규모가 한 650억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마진콜 이슈는 다 해결된 건가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650억인데 사실은 200억도 안 되게 매수를 했었으니까 그럼 다 끝난 거 아니냐. 한편으로는 이 쿼팅 장관이 사임으로 텐트럼 자체는 끝난 것이니 이제 헐값 매각 안 하고 좀 버텨볼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자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한 번 더 리스크를 강화한 베팅을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월요일날 유럽 시장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이따가 총평 때 얘기하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이야기를 해보면 채권 시장은 지표 발표 전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미국 본장 개장 전까지만 해도 나름 강세였어요. 그러다가 미국 본장 개장과 함께 이 트러스 총리 기자회견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망감 안겨주기 시작하면서 먼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럽 제외가 하락을 하면서 미국 중장기물도 같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30분 동안 미리 한참 빠져놓은 상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됐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단기 국채는 안 빠졌어요.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하니까 단기 국채도 같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단기 국채의 하락 또한 전일이 그 CPI 발표에 의한 저점을 깨지는 않았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시장도 먼저 얘기하고요. 상품 시장 또한 기본적인 맥락은 이 트러스 총리 기자회견과 함께 꺾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다 마이너스 다 돌렸죠. 근데 기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아시아 세션 후반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의 상승을 절반 넘게 되돌려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 세션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포지션을 일부 되돌린 것이지 신규 매도를 쌓아서 아래로 밀었다, 그 방향성을 아래로 봤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최근에 급등이 나온 것에 대해서 기대값이 있었는데, 그 콰탱 장관의 사임이 있었지만 트러스 총리 사임이 없었고, 또 정책에 대한 유턴 기대감, 이런 것들도 약간은 불만족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속도 조절해야지 라면서 자산 매각이 나온 것이지 시장을 아래로 숏 베팅을 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제 급등이 나오면 시간차가 있을 뿐 되돌림이 나온 것은 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전일 그 폭등을 겪고도 아시아 세션에서 밀리지 않고 한참 횡보하다가 홍콩 증시가 처음에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함께 1% 가까이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 시장 개장과 함께 증시가 눌릴 때 함께 또 눌렸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은 11,000포인트를 살짝 깨기도 했는데요. 이후 시장의 흐름은 그냥 유럽 증시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서 춤을 추다가 본장 개장 직전 트러스 총리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 프리마켓 호가가 크게 오르면서 숏 커버를 또 보여주는 듯 했어요. 미국 본장 개장 30분 전에는 나스닥 선물이 11,250포인트를 살짝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단기 목표 가격이 11,200이었는데 거기를 아주 쉽게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유럽 증시와 마찬가지로 나스닥 선물이 전일 종가에서 또 1.7%나 상승한 거예요. 개장 전 JP모건이나 웰스파고 그리고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이런 주요 금융주의 실적이 잘 나온 것도 프리마켓 호가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그러나 트러스 총리 기자회견과 함께 시장에서 대량의 현물 매도가 집행되었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장 초에 이미 1.7% 가까이 갭 상승이 나왔어요. 그 상태에서 현물 매도가 먼저 시작된 거죠. 기자회견과 함께요. 그리고 지표 발표 전에 이미 그래서 1% 넘게 상승폭을 다 반납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쌓이면서, 그러지 않아도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 지표 딱 발표되니까 현물 매도에 일시적으로 가속도가 붙은 것입니다. 그렇게 유럽 마감 때까지 나스닥 선물을 1880포인트까지 밀었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 처음에 CPI 발표와 함께 1500선, 거기서부터 1650선까지는 여기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 맞는데, 거기서부터 1650부터 나스닥 11,000포인트까지는 거기서부터는 숏 커버로 오른 거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오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이 밀렸다고 하지만 유럽 마감 때까지 밀린 자리, 그러니까 1880포인트서부터 추가로 하락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즉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고점 대비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시장이 큰 음봉을 보이긴 했지만 변동성은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이걸 올랐다고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못 올랐죠. 게다가 이후에도 계속 매도가 쌓이면서 지수 상승을 틀어막는데, 반대로 하락이 나오면 변동성 매수에 대한 이익 실현 나오면서 지수 하단도 열심히 틀어막았어요. 그래서 변동성은 CPI 발표 때의 쇼크 수준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변동성 선물은 31.65포인트인데 아직은 현물 대비 105대 이전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CPI 이후로 변동성은 사실상 꺾였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게 변동성 차트인데 이날이 CPI 발표였어요. 그래서 이 최근 들어서 계속 기록하고 있던 이 35포인트는 계속 넘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주가는 이때보다도 이 9월 마지막 주죠. 28일 이때보다도 더 낮은 상황이에요. 이거 하나 더 보여줄게요. 여기 이제 S&P인데 9월 28일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에서 바닥을 찍었는데 변동성을 보면 고점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이 이미 피크아웃을 한 것일 수 있고, 반대로 진정한 이 변동성 폭발이 나온다면 다음 주에 변동성이 3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여기서 35포인트 돌파하고, 그러려면 한 5days?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 어쨌든 다음 주에 변동성이 빠지면 주가는 반등이라고 봐야지만, 안 빠지고 계속 버티고 있다. 그러면 시장이 살아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변동성이 고점을 찍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주가는 바닥을 깨고 올라왔는데 변동성은 여전히 고가를 돌파하지 못했다. 이거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동성이 살아나지도 못했거든요. 자, 그러면 변동성 고점을 찍었다고 봐야겠죠. 자,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변동성이,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바로 부러지는 것보다는 화요일과 수요일부터 살살 부러지기 시작해서 목, 금 이렇게 주 후반에 변동성이 확실하게 부러지는 것, 요게 이제 이상적인 흐름이 될 텐데, 영국 관련 불확실성도 이제 월요일만 잘 견디면 오늘과 같은 전방인적 그런 자산 매도가 멈추지 않을까 해요. 개별 종목을 보면 아마존이랑 테슬라는 갭 상승해서 하루 종일 빠져서 전일이 시가마저 깨버리는 그런 대응봉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전일이 상승폭을 3분의 2 정도만 반납한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월요일에 미국 증시가 또 갭다운이 나와서 밀어버린다면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가 발생하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뭐 지수 선물 추가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눌림이 났을 때 나스닥 선물 다시 10개 채웠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국채 매도는 일부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탈리아 국채 매도가 꽤 많아갖고, 이거를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 방향이 이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에 가까운 그런 포지션이죠. 그래서 약간은 포지션을 리스크 온 쪽으로 더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개별주 하나 더 이야기할 텐데, 오늘 방산주,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런 종목들이 의미 있게 하락을 했어요. 특히 그동안에 가장 잘 나갔던 이 노스럽 그루먼 같은 종목들이 세게 부러졌는데, 이것 또한 증시 섹터별 흐름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월요일 우리 시장은 뭐 어쩔 수 없는 갭 다운이 나오겠죠. 이 갭 다운을 빠르게 이겨내고 올라갈 것인지가 관건인데, 우리 시장에 상승을 견인할 촉매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선물 비결은 대량으로 쌓여있고, 또 변동성은 거의 죽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시장을 쇼스로 돌릴 만한 이유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는 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역추세에 계속 길들여지고 있어요. 목요일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매수, 선물 매수했다가 금요일에 주식 매도, 선물 매도를 했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 바닥에서 선물 매도를 하고 고가에서 선물 매수를 한, 이거 틀렸네. 매수예요. 제가 스크립트에 매도라고 썼는데 이거 매수입니다. 매수를 한 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추세 추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구간에서 이 맥스 드로다운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 추세가 서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들이 바닥에서 모든 포지션을 털리거나 아니면 역추세를 잡은 채 물리게 되고 결국 최고가 가서 털리게 돼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자의 트레이딩 방법론에 따라서 어떤 구간은 견뎌내야 돼요. 예를 들면 추세 추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렇게 따주기 장세에서 이렇게 털리는 것이고, 비추세는 반대로 추세 구간에서 사정없이 터지게 되죠. 자, 그런데 추세 추종은 손익비를 고려할 때 월등히 높은 성과를 내요. 그래서 큰 규모를 움직인 쪽에서는 추세 추종을 하는 게 더 유리하죠. 여하튼 월요일 시장 대응은 오전장을 좀 보고 움직이겠으나, 풋옵션 매도 대응보다는 콜옵션을 소량 매수하는 식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옵션 매도를 적극적으로 할 때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옵션 매도보다는 옵션 매수로 대응할 것이고요.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콜옵션은 제가 어디까지 했나요?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보다 이제 콜옵션을 매수하는 것으로 대응하려고 하는데, 옵션 매수는 시초가부터 막 사들어가는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들어가지 말고 횡보기를 기다렸다가 싸게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월물 초고, 그래서 제가 또 외가격을 사는 게 아니라 등내 가격 혹은 아주 가까운 등가격에 가까운 외가격을 사는 편이죠. 그래서 아직은 세타의 영향이 없지만 그래도 반등하면서 변동성이 죽을 것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장에 단기 바닥, 그러니까 횡보기에 들어섰을 때 매수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풋옵션은 하루 정도 더 기다려보고자 합니다.
또한 이 선물 매수는 주 후반에 늘릴 계획인데 사실 뭐 상승이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하반 경직은 확실해져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한 번 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때 선물 매수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이 전방위적인 자산 매각 현상이 멈추어야 제대로 된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월요일 유럽 증시가 바로 회복을 할지 아니면 지난 10월 초의 봉우리를 터치한 관계로 뭐 쌍봉을 만들고 다시 내려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월요일이 눌림을 잘 이겨낸다면 시장은 주 후반에 재차 상승 기조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주변에서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모습이 이거 진짜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변동성 매수를 권하기까지 하는 걸 보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하나 더, 제 영상에 악플이 좀 많이 날리기 시작했는데 10월 11일을 기점으로 우리 증시를 일봉을 보면 양 그러면서 점점 진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맞추는 거는 신을 제외하고는 있을 수 있을까요? 악플을 다는 분들 심리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뭐 제가 리딩방 하는 뭐 선을 쫙쫙 긋고 한 이런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또 만약에 제가 저걸 맞췄다고 한다면 저건 사기꾼에 가깝지 않을까요? 아무튼 시장에 극도의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이니 이해는 합니다. 한 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대응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늘 레버리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